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일자리 환경국장은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종길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김종길 의원입니다. 419페이지. 그 양주시의 그 악취 민원 업체가 몇 군데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악취 네, 민원 민원. 발생 없어요. 네, 없어요. 현재 한 민원은 한 94개소로. 근데 여기 저 행정처분 한 거 보니까 뭐 네. 6군데밖에 안 돼 있네요. 다른 데는 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나요? 환경관리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한 20군데가 그 악취 측정 관리 사업장입니다. 민원 자주 들어오고요. 예. 이제 얼마 간격으로 가서 이거 지도를 하나요? 저희가 이제 민원이 그 한 해에 그 민원이 한 300건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그 민원 위주로 일단 다니고 있습니다. 이게 그 지역의 감정적으로 한 것도 있죠. 환경 민원이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가보면 이상이 온데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그냥 민원이 발생되고 그런 것도 있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6군데 이렇게 보니까 다 개선 조치만 했지 어떤 뭐 벌금이라든지 뭐 과태료라든지 이런 건 없네요. 네, 우리가 악취 검사 의뢰를 했더니요. 그런 기준 이내가 좀 많이 나오고요. 현장 계도를 많이 다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갑니까? 과태료 같은 거 부과하지는 않아요? 과태료 사항이 그 개선 조치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나가고 1차 네. 거기서 불이행했을 경우에 네. 우리가 저기 과태료가 나갑니다. 불이행한 데가 한 군데도 없네 그러면. 예, 일단 없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다음은 그 섬유지원센터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이번에 어떻든 센터장도 좀 바뀌고 지금 어떻든 그 섬유지원센터가 이렇게 잘 운영되지 않고 있어요, 그죠? 뭐 코로나 때문에 실질적으로 뭐 그 식당이라는 이제 운영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잘 모를 것 같아요, 우리 의원님들도. 그러면 그 섬유지원센터의 운영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경기 섬유종합지원센터에는 이제 입주 업체들이 있고요. 거기에 이제 그래서 대관 업무를 해서 이제 컨벤션 센터는 이제 평일날은 대관 컨벤션을 대관을 하고 주말에는 이제 더 웨딩홀이라고 이제 웨딩홀을 해서 식당을 하는데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이제 그 대관 이런 이제 결혼이 이제 그 어려워지지 않고 또 거기가 이제 더 헤라가 이제 계약 기간이 체납액이 발생됐고 계약 기간 3월 말로 이제 만료가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이제 그 지금 중지한 상태입니다. 아니 지금 그 판결이 아직 안 났나요? 네, 요즘 지금 소송 진행 중입니다. 그 판결은 발견되고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다른 계약을 했습니까? 아직 그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딴 데는 뭐 아직 뭐 계약한 건 없습니다. 계약을 안 하면 현재 그러면 운영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운영은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이나 돼요. 웨딩홀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아니 그래서 일용이라도 해야지 되지. 그 절차가 있다고 해서 예를 들어 시민이 원하면 해야지 그걸 계약을 안 하면 안 되죠. 그건 그대로 가고 이건 이대로 가야지 되지. 그러니까 계약은 종료됐는데 네. 그 이후에 또 그 전에 계약된 게 있어서 한 번은 또 그 거기서 웨딩을 한 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 그럼 식당 같은 거는 실제로 새로 운영을 하려면 판결에서 이기든 지든 그 식당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식당은 저번에 이제 의원님도 참석해 주셨지만은 경기 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한번 했었잖아요. 예, 저번 5월 19일 날. 예. 그래서 그 안건 세 건에 대해서 다 정리를 했는데 예. 이제 식당 같은 거는 이제 지금 다시 이제 안건으로 재상정해서 어떠한 계획을 할 계획입니다. 제가 보니까 뭐 섬유지원센터에서 우리가 뭐 수익을 별로 올리는 것도 없고 상당히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지금, 그죠? 현실적으로. 네. 아무래도 좀 코로나에서 대관 업무는 아직 지금 진행이 안 되다 보니까 네. 거기에서 아마 좀 대관 업무 수입이 좀 많이 좀 지장이 당초 예상보다 많이 좀 감소한 상태입니다. 그 2층 그 올해 새로
증거에 대한 대가는 다 했나요? 네? 2층. 아, 중정이요? 네. 중정은 이제 공간이 요번에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된 게 지원 기관이 이제 지원 시설까지 유치하는 거로 이제 결정이 됐기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아직은 입주할 건 없지만 이제 그렇게 해서 진행할 겁니다. 거기 보면은 사실 우리가 우리 지출 내역 같은 거 이렇게 보면 인건비 같은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 부회장은 어느 정도 이렇게 보수를 많이 받나요? 네? 보수를 우리 네. 것만 받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데서 또 받는 거예요? 부회장. 임대료하고 관리비 뭐 대관료 이렇게 잡수입 그렇게 해서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인건비. 그 인건비를 말씀드리는 네, 거예요. 인건비요? 예. 네, 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센터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는 그 현재 그 섬산원의 위탁 시에 네. 위탁 구성 그 인원을 관련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이거 말씀드리려면 지금 계약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운영도 안 되고 지금 그런 입장인데 보수 같은 것도 정상적으로 지출해서는 안 되지 않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또 건물 관리를 또 유지 관리에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뭐 인력은 또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또 거기 입주 업체도 많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 관리 필요하기 때문에 거기 계속 인력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헤라우그의 그 판결은 언제쯤 납니까? 이제 준비 서면을 6월 8일에 제출했는데요. 예. 아직 그거는 결정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6월 8일이요? 네. 준비 서면을 제출한 게 6월 8일이고요. 예. 아직 그 확정은 아직 좀 더 결정된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빨리빨리 해야지. 그 언제 그 언제 발생한 건지입니까? 이제 준비 구성 서면 발생이 언제 된 거예요? 네, 기업경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임대 체납은 좀 그 2020년 3월 기준에 11개월이 체납이 됐습니다. 네. 네. 하여튼 그 상당히 그 요번에 같은 경우 섬유센터가 운영하는데 어렵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박차를 가해서 네. 좀 소송 문제도 빨리 해결하고 또 임대 문제도 빨리빨리 해결해서 정상적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정상적으로 하는데 빠른 시일 내에 하게끔 하여튼 열심히 추진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에 좀 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뭐 올해 예산을 한 4억 정도 증액을 해서 그 하는 사업은 상당히 뭐 잘 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원천적으로 이제 할 것이 총체적으로 우리 양주시에 그 슬레이트 처리하는데 그 파악은 했습니까? 농가 파악 아니죠. 그 물량 파악은 했습니까? 양주시 전체. 환경관리과장 답변하겠습니다. 그 2013년도에 그 저희가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때 저기 한 67억 정도가 나왔고요. 현재 한 30% 정도 철거가 됐고요. 그 올해 예산이 예. 아까 4억은 저기 추가된 게 그 10이고요. 예. 작년도에 이제 말씀하신 게 슬레이트에 대해서 저기 예산 확보를 많이 하라고 하셔갖고요. 국도비를 좀 많이 해서 4억을 더 많이 해서 총 8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주택에 대해서는 118동이고요. 축사 등 그 비주택은 한 120동을 할 예정입니다. 뭐 이렇게 지금같이 예산 세워가지고는 10년이 넘어도 다 해결이 안 되겠네, 그렇죠? 저희가 이제 신청에 의해서 일단은 그 철거하거나 그 어떤 그런 주택이나 축사에 대해서 신청 위주로 가기 때문에요. 그 한 해 예산은 충족하다고 봅니다. 이제 신청도 중요하지만 이제 시골 같은 경우에 이제 그 홀로 사시는 1인 가구 같은 경우에 실적으로 그 스트레트 지붕이 아직도 그냥 있어요, 그죠? 그런 데는 무조건 사업을 한다 해도 또 다시 다른 걸로 사업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고 이제 그런 게 사실 걱정이 됩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는 홍보를 해서라도 어떤 다른 지원을 해서라도 그런 것부터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는 거를 좀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이트가
상당히 그 몸에 안 좋다는 건 인식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예산을 좀 또 성립을 해서라도 좀 빨리 좀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를 좀 해주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아까 농가 폐비닐 지도 점검 철저 뭐 잘 된다고 하셨는데 키로당 10원 세웠지 10원. 청송 행정과장에 예, 답변드렸습니다. 예. 키로당 100원 되겠습니다. 100원이에요? 네. 그 100원이 많다고 생각해요? 적다고 생각하시나요? 이 사업의 취지가 그 농촌에서 발생되는 폐비닐을 제도권 안에 좀 들어와서 적정하게 처분하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좀 지원금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합니다. 지금 이거 제대로 안 되죠? 근데 해마다 지금 수고량이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많은 농민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잘 되고 있어요? 네, 저희는 그 폐비닐에 대해서 현재까지 특별한 문제점은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거는 이제 제가 생각에 이제 100원이 뭐 어떤 면 보면 많다고 많은 거 적으면 적다고 그런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적은데 이거를 뭐 어떻든 이게 도비죠.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같이 매칭되어 시비, 있습니다. 일단 내가 보기에는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네. 예를 들어서 좀 하면은 또 환경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 부분이 저희가 내부적으로 지금 고심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중앙부처의 지침이 있어서 네. 그 지침 안에서 네. 우리 시에서 더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서 그 농민들이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그 일자리 창출 기업에다가 지금 몇 개 기업에다가 좀 사업을 하고 있나요? 네, 일자리 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5월 25일 기준으로 33개사에 지금 41명이 청년이 일하고 있습니다. 33개소에 이 점검은 잘 하시나요? 저희가 작년까지는 계속 점검 계획을 수립해서 예. 수시나 이제 불시로 점검을 했었는데요. 예. 올해는 좀 코로나 때문에 조금 그 점검을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거 44명이 제대로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잘? 예, 지금 저희가 보는 입장에서는 초창기보다는 진짜 많이 정착이 돼서요. 그 청년들이 많이 가서 일을 하고 있고 이제 향후 저희가 이제 그 2년이 되는 시점, 18년에 시작했기 때문에 2년 되는 시점에서 그 정규직으로 전환한 청년들에게는 저희가 또 인센티브를 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청년들이 앞으로도 계속 일을 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과장님은 이런데 좀 인건비 지원을 이렇게 해주는데 그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 일단은 200만 원까지 저희가 아니요, 이제 그 기업체를 도와줘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신협 같은 데도 이제 해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제가 더 먼저 말씀드렸지만 신협 같은 데까지 있고 이렇게 해줘야 되겠느냐, 금융계통까지. 근데 금융도 이렇게 도와주는 입장이 되다 보니까 어떠한 기준이 있냐, 뭐 이래서 뭐 그래서 질의하는 거예요. 저희가 참여 기업에 대한 기준은 공고에 현재 양주시에 사업장을 둔 기업을 하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그 제외 대상이 좀 있습니다. 뭐 고용보험을 미가입했다든가 아니면 뭐 그 청년과 사촌이나 친인척 관계가 있다든가 아니면 뭐 임금을 체불해서 뭐 그게 뭐랄까 명단이 공개 중인 사업자라든가 뭐 그런 기업들은 저희가 배제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희가 좀 튼실한 기업에 청년들이 취업을 해서 향후 지속적인 고용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정확히 몇 년 됐죠, 시작한 지가? 2017년에 조금 3개월 한 걸로 알고 있고요. 본격적인 건 2018년 됐습니다. 2년 됐습니다. 2년? 이제 올 8월이면 2년이 돼갑니다. 2년. 네. 그럼 예를 들어서 그 2년 지나면 이 뭐 신용 협동조합 같은 경우에 네. 그 직원이 그러면 거기에 계약직이나 정식 직원이 될 수 있나요?
저희 사업의 목적이 이제 그 인턴처럼 이제 2년 근무를 통해서 정규직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계속 그런 방향으로 좀 기업체들 아니 방향도 좋지만 그걸 학답을 들으셨어야지. 조합장님하고 어떤 빡의 대답을 듣고 그렇게 지원을 해줘야지. 그런 것도 없이 그냥 2년 만에 자르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인센티브 제도도 지금 올해 도입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제도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2년 동안 이제 그 청년 미래로 사업으로 근무를 하고요. 네. 계속적인 이제 그 정규직으로 근무를 하게 되면 3개월마다 한 번씩 저희가 확인을 해서 250만 원씩 지원금을 주게 됩니다. 상당히 좋은 거네요. 그렇게 하면. 근데 이제 보면은 여기에 보면 한 군데 2명씩 이렇게 해준 데가 있어요. 저기 뭐 장흥에도 하나 있죠, 그죠? 네. 그렇게 둘이 이렇게 근무할 수 있는 그 일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기업체에서는 좀 지금 뭐 코로나나 뭐 여러 가지 관계로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요. 네. 그 인원은 충분히 이렇게 요청을 하는데 이제 청년들이 사실 그 좀 이렇게 좀 어렵고 그런 힘든 업체는 안 가려고 해서 좀 그런 게 좀 문제입니다. 저번에 좀 이런 제대로 잘 좀 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가지 않을 곳도 좀 가는 데가 좀 있는 것 같은 좀 생각이 좀 들고 그러는데 좀 점검을 해서 과연 일이 있어서 그 자리에 있는 건지 좀 파악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저기 다시 한번 점검 계획 수립해갖고요. 배당을 한번 가서 네. 정말 여기에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진짜 일을 열심히 해서 네. 여기가 좀 기업이 좀 나아진다든지 뭐 그런 게 좋기 위해서 해주는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하면 안 되죠, 그죠? 네, 그렇게 추진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좀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여성 기업의 그 권익 신장을 위해서 실제로 이제 5천만 원까지는 이제 수익 계약을 해주잖아요, 그죠? 아, 네, 근데 계약하는 거예요? 네, 계약해 주죠. 근데 뭐 어떻든 뭐 이 부서에서 뭐 계약하는 건 아니고 회계과에서 좀 해야 되는데 대충 그 몇각 여성 기업 5천만 이상 몇각 수익 계약을 했는지 그거 업무 파악은 좀 하고 계신가요? 근데 그거 몇 개소수까지는 아직 파악을 한 거는 대충. 안 돼 있습니다. 기업지원과에서 그거 파악을 못하면 잘못된 거죠. 그 여성 기업인들은 실질적으로 기업지원과에서 관리를 하는데 그분들이 몇 건을 했는지 정도는 좀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여튼 그건 파악을 해가지고요. 하여튼 그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하여튼 그건 좀 한번 계속 그냥 지원해 주세요. 하기가 있겠지만 그분들을 위해서 하는 건 실질적으로 파악 정도는 해야 되는데 그렇게 파악이 안 되면 과연 그 여성들에 대한 보장이 되겠습니까? 말로만 그런 거지. 지금 이제 요거 제가 끝나고 나서 파악이 되겠죠, 그. 네, 이거 파악해서 자료를 별도로 다 일단 그 드리겠습니다. 여성 기업들이 좀 앞으로 좀 우리 기업의 입찰에 수익 계약을 좀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 좀 같이 네, 적극 지원하는 데 네. 노력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요새 뭐 기업이 어려워가지고 그런 부분인데 좀 많이 좀 도와주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제 이상입니다. 김종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덕영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정덕영 의원입니다. 우리 그 폐수를 배출하는 업체가 몇 개나 됩니까, 양주시에? 환경관리과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한 600에서 있고요. 그 폐수 처리해서 가는 데는 한 300군데 정도 있습니다. 전체가 600개 정도 된다고요? 위탁 처리하고 재이용 이런 거 빼고요. 그렇죠. 그 순수하게 이제 방류하는 데는 300군데 정도 있습니다. 346군데. 예, 그죠? 예, 맞습니다. 어떻게 관리하세요, 이거? 방법.
이 종이 다 틀리죠? 네, 1종서부터 틀립니다. 5종까지 다 있죠. 네, 저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제 페이스배출업소가 1종서부터 5종까지 있는데 네네. 1종에서 2종은 이제 경기도 관할앱소로 경기도에서 지도 점검 및 행정 처분하고요. 3, 4, 5종은 이제 시에서 네. 이제 이게 또 종별에 따라서 네. 반기별 있고 분기별로 하는 게 있습니다. 또 이제 대상에 따라서 네, 종별 네, 대상 그 네, 등급별에 대상이- 따라서 그렇죠. 뭐 네. 하면은 반기별로 하는 데도 예, 예. 있고 분기별로 하는 예, 데도 예. 있고 네. 매달 하는 데도 있죠. 이제 이렇게 뭐 치약업소 같은 데는 이제 월 1회 할 수도 이제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데나 네. 치약업소는 이제 좀 매월 이렇게 계속 관리 하천 순찰과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천 순찰은 누가 하세요? 우리 수질 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해요? 보통 이제 주요 하천이라면 신천이 이제 주 우리, 본류가 우리 직원분들이 해요? 아니면 어디 뭐 사람을 사서 합니까? 아니 우리 직원이요. 직접. 네. 본연이 왜 이거 질의하는지 아세요? 요즘 그런 민원 없어요? 환경관리과에? 네, 저기 이제 요새는 이제 좀 저기 능안천 있는데 네네. 신천 지천에 이제 능안공단 있는 데가 이제 폐수 배출업소가 좀 이렇게 방류하는 데가 한 5개 업소가 있습니다. 네네. 피역하고 이제 섬유도 있고 식품이 있는데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거기가 좀 주간 야간 민원이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도 주말이나 네. 평일날 이렇게 야간에 치약 시간대에 야간에도 이렇게 불시에 점검을 해서 뭐 방류가 되는 게 있으면은 제대로 처리가 적정 처리 안 되면 채소를 해서 이번 시에는 행정 처분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파악은 하고 계시네요. 그 뭐 자료 준비한 거 좀 틀어볼 수 있어요? 심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뭐 여러 가지 제도적 뒷받침이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 다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그러겠지만 상당 부분 지금 그냥 방류를 통해서 시민들 언성이라든지 지금 환경 오염시키고 이런 업체들이 아직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런 부분들을 좀 근절을 해야지 않나 싶어서 이게 제가 찍어온 게 아니라 시민이 제보한 거예요. 한번 좀 보셔야 될 것 같아. 잠깐 한번 대면 한번 틀어보세요. 아, 크게는 안 나오나 보지 이게? 다른 거 또 있잖아. 한번 들어봐요. 야간에 가서 찍은 거래 이게. 됐지. 이 정도면 됐습니다. 예. 여러 개를 찍어서 저한테 보내줬는데 그냥 몇 가지만 보여드린 거예요.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오늘 현실. 뭘 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열심히 하시는데 아직도 부족하다. 아까 그래서 몇 개 업체나 되고
어떻게 관리를 하냐. 뭐 전체적으로 좀 뭉뚱그려서 대답을 해주셨는데 중요한 게 시민들이 이게 무슨 뭐 의원이 몇 명 나서고 환경관리과에서 뭐를 어떻게 해서 제재를 하고 이 문제가 아니거든요. 강력하게 하셔야 돼요. 이거는 우리가 이 환경오염이라든지 물오염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하수관거 사업이라든지 뭐 별의 돈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뭐 업체를 뭘 어떻게 해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당하게 해서 돈을 벌고 그 어떤 영위를 하고 그런 건 맞아요. 근데 이 불법적으로 특히 아까 국장님이 답변 주신 중에 주말이나 우리 잘 그 좀 취약한 주말, 야간 이럴 때 우리 행정이 손을 못 쓸 때 이런 행태를 하는 거예요. 하고 낮에 가서 맨날 취소하고 반기별로 주기별로 나가서 취소하면 뭐합니까? 예? 다 정상적으로 버려서 그때는 흘리겠죠. 하고 나름대로 그 취약한 시간에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이 오염되고 아까도 김정길 의원님도 잠깐 말씀했지만 악취 문제, 폐수 다 이게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아까 답변 주시는데 악취 민원이 뭐 94건이 들어와서 6개를 뭐 개선 조치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겁니다. 폐수하고 악취는 같이 가는 거예요. 그죠? 관리하시는 과장님 어떠세요? 네, 맞습니다. 그죠? 폐수가 나오면 악취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자동으로. 근데 특히 특정 지역을 언급해서 뭐 하지만 좀 아까 보신 영상이 그 능안천 일대에 아까 그 파악하고 계시니까 다행인 거예요. 그 일대에서 시민이 찍어서 저한테 보내준 겁니다. 그래서 뭐 좀 조금 안 좋지만 조금 멀쩡한 것도 찍고 그 시커먼 것도 찍고 이게 더 여러 개 보내줬는데 제가 골라서 그것만 잠깐 틀어드린 거예요. 야밤에 그러니까 취약할 때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기업하시는 분들이 전체가 그런 게 아닙니다. 다 정당하게 잘 하고 계시는데 몇몇 저기가 안 되는 업체들이 뭘 하기 때문에 이거 강력하게 제재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지금 자료 내신 걸 보면 그러지 못해요. 이게 뭐 시민들이 보기에 시민의 눈에서 그 입장에서 보기엔 봐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전체가 몇백 개 업체가 그렇게는 안 합니다. 다 잘하고 계시는데 몇몇 업체들이 이래서 다 문제를 야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신촌에 우리가 백석에서부터 뭐를 해갖고 생활체육관까지 전부 다 운동들을 엄청 다니세요. 광적 백석에 사시는 시민들이 운동장도 있고 뭐 산책로를 잘 해놓고 그래서 야간에도 조명시설을 해서 많이 운동을 하시는데 운동하시는 분들의 민원이 저 위에나 저 그 운동장 쪽은 좀 괜찮은데 딱 코스가 여기에요. 능안 공단 정도 들어서서 그 자동차 학원 밑으로 내려서 가지고 운동장 가는데 거기 이런 폐수 배출 업체나 음식물 업체 이런 게 거기에 좀 있거든요. 그 부분만 민원이 생기고 물도 다른 데는 다 맑고 좋은데 그쪽 지역만 가면 뭐를 해서 악취가 나고 안 좋다. 지속적으로 민원이 제기되는데도 좀 개선이 안 되잖아요. 이거 개선책 마련하셔야 됩니다. 오늘 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뭐라고 한다 해서 보여주기식의 어떤 저기는 안 되고 정말 과감하게 뭐를 해서 이게 시민들이 다 피해리고 이게 한 번 이렇게 갖고 오염시켜 갖고 정말 정상복구하려면 몇십 년이 걸려도 100년이 걸려도 다 원상복구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잖아요. 그거 관리하시니까. 오늘 이 지적을 뭐 어떻게 뭘 해라가 아니라 정말 몇백 개 되는데 지금 뭐 점검 한 것도
그래도 다 점검을 해야 되거든. 대상에 들어있으면. 제가 임의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자료 낸 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점검도 다 안 됐단 말이에요. 응?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기준에 따라 다 틀리고 뭐라지만 또 그 기준에만 늘 뭐 채수를 하고 어떤 뭘 해고 그게 점검을 하고 그렇게 해서는 개선 안 됩니다.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뭐 말씀했다시피 밤일 뭐 힘들지만 야밤이라든지 비정기적으로 해서 치수도 하고 이게 다 관리하면 일지도 대장도 만들고 뭐도 하고 다 해놔야 되거든. 이게 그것도 이행 안 하면 또 행정 처분하고 하는 거잖아요. 원래 법으로 정해져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뭘 해서 좀 점검을 해야지 않나 엄중하게 아주 말씀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은 다시 어떻게 해서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회에다가 의정협의회 때나 뭐래서 다시 한번 보고를 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더 뭐 특정 업체나 뭐 이렇게 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 공직이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하다. 1, 2 정도 마찬가지고 도에다가 떠밀 게 아닙니다. 다 우리가 다 담은 해고 종이 1종 2종이 더 큰 거거든요. 아시잖아요. 3, 4, 5종 해서 우리가 관리한다고 하지만 전체를 다 들여다보고 뭘 해서 시민들이 불편 느끼지 않게 하고 환경 오염 안 되게끔 적극 행정을 해 주십사. 다시 한번 강력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일단 필수 배출업소 하여튼 관리의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덕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미령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한미령 의원입니다. 예, 자료를 가져오셨습니다. 전 시간에 이어서 질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전에 본 의원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대해서 법적 검토를 한 후에 다시 질의를 드리겠다라고 말씀 드렸던 바 본 의원이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양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에 본 의원이 지금 살펴보니 지금 일자리 환경국의 제7조에 보면 일자리 환경국 기업 정책 수립, 기업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산업단지 관리, 섬유 패션에 관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국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네네. 그리고 도시성장전략국의 9조의 2에 도시성장전략국의 1항 도시성장전략국은 한시기구로 하며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리고 9조에 보면 9조 9항에 보면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네,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이제 지적을 했던 부분은 전체적인 부분은 기업 정책 수립이나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은 지금 일자리 환경국이 가져가는 게 맞고, 그 다음에 도시성장전략국 같은 경우에는 한시기구이고 지금 어쨌든 한시기구는 긴급히 발생하는 어떤 행정 수요 및 일정 기간 후에 어떤 사업 수행을 위해서 설치하는 기구가 맞다. 그렇다 하면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에 관한 사항은 그때 당시에 은남 산업단지가 지지부진했어요. 그때 좀 사건이 좀 있어서. 그리고 서울 우유에 관한 서울 우유를 유치하기 위한 조성 사업을 시급히 시행하는 시점이었었습니다. 그래서 한시적 기구로서 그때 그 도시성장 전략국에 한시기구로 두었다. 그래서 본의원은 앞으로 일자리 환경국은 그 도시성장 전략국과 협의를 해서 이런 기업 유치 부분에 대해서는 총력을 다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뜻에서 질의를 드리는 거고, 일자리 환경국은 기업 유치 정책이나 수립은 필수이기 때문에 잘 컨트롤해서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뜻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업 정책 수립에 대한 거는 네. 기업 정책과에 당연히 우리가 네, 큰 네. 그림을 해서 하고 거기에 세부적인 이제 산업단지에 이런 거 유치하나 그런 거는 이제 도시 성장구에서 하는데 하여튼 우리가 하여튼 협업을 해가지고 하여튼 기업 네. 유치하는데 하여튼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겠습니다. 뭐 차후에 어떤 부서에서 하든 양주시의 큰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네. 성장 전략적 목표가 달려 있는 문제니까 그 성공할 수 있는 큰 그림을 그려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환경과 페이지 보겠습니다. 지금 357페이지 SRF가 지금 고용연료 발전소가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청소년 과장님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SRF 고용연료 사용 허가 신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불가 처리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불가 처리한 업체가 2개 업체입니다. 네. 그중에 1개 업체가 지금 행정심판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환경 영향 면에서 시민들이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시민들이 반대를 하고 그렇다면 그 대책은 있습니까? 양주시에서? 일단 시에서는 시민들의 의견하고 그다음에 시의 입장,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영향이 미치는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불허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네. 지금 그 부분이 경기도에서 우리 양주시하고 업체 간에 현재 그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일단 결과를 보고 그다음에 향후 대책을 논의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때 어쨌든 법적 다툼이나 법적 소송까지 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사안이 민감합니다. 그러나 시민의 안전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에 꼼꼼히 살펴서 진행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한 비슷한 사건이 또 광적에 하나가 있습니다. 지금 채석단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희 양주시 의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지난번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현장에를 다녀왔습니다. 그 사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채석단지는 확대가 안 되나요? 채석단지는 광적의 위치가 양주 광적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한번 보시면 삼표라는 회사에서 지금 1986년에서 2002년까지 골체 채취를 하고 있죠. 골체 채취를 하고 있고 그러나 이제 그 골체 채취를 하면서 1986년에서 2002년까지 골체 채취를 마치는 조건으로 양주시청에서 허가를 받았지만 행정심판을 하고 하면서 지금 다시 계약 연장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서 사업 기간이 현재 2012년에서 2026년까지 기존 분지를 다시 연장 신청이 들어갔고 2021년부터 현재 복구 기간 2년을 포함해서 2035년까지 더 부지를 더 사들여서 이 부분을 다시 골제를 하겠다라고 사업 신청을 한 부분입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지금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여기가 총 90만 네네 496평방미터입니다. 91만. 평수로 따지면 대략 한 30만 평 정도 되는데 예. 맞습니까? 수치가? 네, 그렇게 평으로 한 사람은 예, 사업 기간을 대략 살펴보니까 1986년부터 35년까지 하면 대충 한 50년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이 기간 동안 산업 발전을 위해서 개발을 하겠다는 취지는 좋으나 문제는 이 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조금 축소를 하면 사진을 한번 축소를 해보겠습니다. 저 연두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저 부분과 저기는 도락산과 연계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 지금 황토색으로 된 부분이 저기를 다시 좀 더 사들여서 신규 채석단지를 신청한 상태입니다. 저러면 전체 이 부지가 앞쪽이 마을과 지금 매우 떨어지지 않은 그 붙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사진 한 장을 좀 넘겨주세요.
저희가 현장 방문을 했을 때 저게 지금 현장의 모습인데요. 저기서부터 산에서부터 저기 그 밑에 골재 채취를 한 저기까지의 단차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국장님 아세요? 저 높이가? 저 예전에 제가 한 8년 전에 네네. 올라가서 봤는데 꽤 높습니다. 메타수까지 확인 안 되는데 하여튼 되게 높은 지역이에요. 예, 저기가 한 200m 이상의 거리가 나와요. 저 높이가 저 약간 보일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기 초록색으로 돼 있는 저게 지금 이 구덩이가 파여서 물이 고여 있는 상태이거든요. 네. 그리고 저 위쪽에 보면 주민들이 저 위쪽에 가끔 주민들이 산책을 하거나 등산을 이용하는 그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현장 사진을 가봤을 때 굉장히 위험했고, 문제는 저기를 약간 기업 측에서 약간 덮어놓거나 뭘로 이렇게 망 같은 거를 쳐라서 좀 눈으로 보이는 위험 부분을 좀 가리기는 했지만 저거는 그냥 그렇게 가리는 정도일 뿐이지, 저기서 만약에 사고가 발생하면 위험할 수 있다. 그거는 그냥 사고에 대한 부분이고, 또 한 가지는 가장 우려가 된 부분이, 지금 문제는 이겁니다. 소음과 비산먼지 이런 부분에서 민원이 계속 발생했던 지역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사업장에 대해서 공청회를 광정면사무소에서 사업 장소로 광정면사무소에서 주민들이 공청회를 신청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그 결과를 어떻게 됐나요? 그 과장님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공청회. 예, 환경관리과장님 답변하겠습니다. 그 주민 설명회가 5월 12일 날 열렸고요. 네. 그 주민 설명회 의견 제출하는 게 있습니다. 의견 제출 접수가 개선을 요구한 접수건이 57건이 접수가 되었고요. 30건 이상이면 공청회 요건이 됩니다. 네. 그 이후에 이제 한 달 내에 이제 공청회가 사업자 주최해서 열릴 예정입니다. 지금 저 부분에 국장님, 저 사진을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제가 대략 설명은 하고 있고, 근 50년 동안을 물론 이제 한수 이북에서는 어떤 골재로서는 가장 으뜸되는 골재이고, 건축에 있어서는 반드시 골재 채취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양주 시민으로서의 어떤 광정 면민으로서는 이 굉장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환경 부분에서도 굉장히 우려되고, 미세먼지나 그다음에 소음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국장님께 이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어떻게 대처 방법이 없느냐라는 것 때문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도 예전 한 7, 8년 전에 저기 위에 정상까지 올라가서 봤는데 되게 위험한 건 사실입니다. 의원님도 지금 보시고 말씀하셨듯이.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사후 관리 측면에서 네. 이게 좀 돼야 되는데, 이제 개발만 하고 채석만 하면서 사후 관리 측면이 좀 복구 같은 게 미흡이 돼서 이런 게 계속해서 여러 민원으로 비산먼지라든지 진동 발파로 해서 많이 주민 피해를 발생되는 건 사실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후 관리 측면에서 어떤 네네. 인허가 부서하고 할 때 같이 우리 환경부서하고 그런 거 좀 협업을 해가지고. 인허가 부서는 지금 허가과입니까? 네. 허가과인데, 환경과에서는 어쨌든 소음이나 비산먼지에 대해서 그 점검을 좀 주기적으로 해주셨어야 되는데, 네. 그 점검을 하고 있나요? 점검은 하고 있는데요. 네. 이제 그 비산먼지 부분을 하면 이제 점검을 했는데 하여튼 개선 조치도 하고 그러는데 좀. 점검한 어떤 서류상으로 점검한 기록이 있습니까? 환경관리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삼표는 중점 관리 대상 업체로서요. 연 1회 이상 네. 저희가 민원 별도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점검한 기록지를 한번 보여주시고, 예를 들어서 거기서 위반을 했거나 기준을 넘으면 어떻게 됩니까? 작년에도 저희가 처분 개선 조치 이행이 있는데요. 그래서 2019년도에 그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미행이 돼서요. 조치 이행 명령, 네. 이제 개선 조치가 나와서 이행을 했습니다. 행정 조치는 안 들어갑니까? 행정처분이 개선 명령이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불이행하게 되면 고발 처분이 됩니다. 네, 고발까지 들어가는 사례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 것도 좀 면밀하게 짚어주시고, 그런 사례가 있으면 좀 갖다 주시고, 또 하나는
문제가 비산 먼지가 얼마큼 되는지 환경 영향 평가를 용역을 줘서 할 수 있게 돼 있죠. 그 기업 측에서. 아, 기업 측에서요? 네. 환경영향 평가를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좀 이해를 못했는데요. 예를 들면 지금 관계기관을 협의를 해서 한강 유역 그 한강청에다가 용역 평가한 거를 보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 예, 그거를 그러면 그 기업 측에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시에서 하는 겁니까? 기업 측에서 자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기업 측에서 하게 되면 그 영향 평가가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물론 그거 법적으로는 기업 측에서 할 수 있겠지만 그 기업 측에서 한 영향 평가도 시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용역을 줘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저희 측에서도 양주시에서도 검토를 하고 영향 평가를 또 양주시가 별도로 용역을 세워서 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비교 검토할 수 있는 이런 체계를 구축해야 된다. 본의원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계기관의 협의를 통해서 이거를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양주 시민의 어떤 생명과 문제가 그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아까 사후에를 말씀해 주셨어요, 국장님이. 그래서 예를 들면 세밀한 복구 계획을 세워줘라 하고 그 기업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질의도 했고. 그런데 사후 복구를 어떻게 했느냐 했더니 자기네가 거기다 골프장을 만들겠대요. 이게 무슨 사후 복구 계획입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럼 평탄지 복구 구상을 어떻게 하겠느냐. 주민과 같이 하는 그다음에 양주시와 상생하는 복구 방법을 만들어줘야죠. 이런 거를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그리고 피해 범위를 단순히 간암리나 광적에 한정을 두면 안 됩니다. 전체 양주시를 둬야죠. 지금 그 기업 측에서는 간암리로 한정을 두고 피해 범위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도 적극 검토해서 양주시가 대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네. 그렇게 해주실 걸 당부드리고 그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그 절차가 채석단지 변경 신고가 양주시 허가과에서 하는 거를 저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가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기존 사업장은 사후관리나 원상복구 처리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요런 거 3가지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어느 정도까지 어느 선에서 정리를 할 것인지를 적극 논의해서 검토하시고 점검하시고 건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하여튼 그런 걸 협의해가지고 허가과하고 네. 협의해서 관리를 네,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다음 질의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미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일자리 환경국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